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소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천 개입 의혹이 뭐 이렇게 자꾸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가 않아. 뭐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 예. 간헐천. 그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뭐예요? 두더지. 두더지? 누르면 누를수록 누르면 저쪽에서 누를수록. 풍선 효과처럼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예,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왜 간헐천처럼 이렇게 폭폭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온천수 같기도 하고요. 예. 뭔가 저지른 일이 많나 봐요. 그 기저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예. 요거는 1, 2차 시기를 정리를 해보면 1,2차 시기. 이것도 비슷해. 주가 조작처럼. 예, 비슷한 것 같아요. 1차 시기 때는 2022년 5월 9일인가요? 예, 지금 녹취록에 나온 거는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재보궐선거 있었을 때 그때고 2024년 총선 즈음해서 2월 29일. 2월에 29일. 예, 29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등장 인물들은 이제 5선의 김영선 의원, 그리고 1선에 초선에 이준석. 예, 또 초선에 천하람.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들어봤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주요 플레이어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 뺐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 윤석열 부부. 김건희 부부. 김건희 부부.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남편. 예, 이렇게 그런 될 것 거를 같고요. 영부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부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윤상현이랄지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줄만 해서 줬고, 24년도에는 김영선은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다. 뭐 이런 거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여기에 관해서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 것 같고. 윤한홍도 나오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윤한홍도 나오죠. 네. 윤한홍, 윤상현. 박완수. 누구요? 박완수. 수는 박완수. 이제 경남도지사 갔으니까 그 사람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청와대창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그 사람이 원래 거기 하려고 그랬다가 사실은 거기서 그때는 물 먹은 거잖아. 김종량인가? 2022년도에는 물 먹었고 그러다가 다시 탈환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를 쫓아내는 과정 중에서 김해로 가면은 좋을 줄 알고 어쨌든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이 4선 의원, 5선 의원이 김영선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예 나가리가 나고 컷오프 돼버리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이제 날 버리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이 비리를 가지고 터트릴까 이걸 가지고 개혁신당하고 딜을 할까. 이 둘 중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뭐 한 명만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5명, 6명이 거기 갔잖아요. 이제 그렇죠.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5명이 해야지 뭐 이 보조금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이미 숫자도 채워졌고 또 양정숙 이런 의원들이 다음에 이제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양정숙 의원까지 해서 이미 다 거기는 풀이야 풀.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개혁신당에서 이 사람을 받으려면 뭔가 엄청난 메리트가 와야 되는데 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류호정 의원도 사실은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려다가 뭐 어떻게 엉망진창이 됐죠. 이 사람은 지역구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꽃놀이표를 들고 있긴 있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놀이표여서 이걸 받냐 마냐 이제 고민하다가 김영선 같은 사람 받으면 큰일 난다.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한 것으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와중에 이제 이걸 폭로하느냐, 내가 1번, 3번 가느냐, 이거 니네를 위해서 도와주느냐, 이 계산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고, 그렇죠? 개혁신당이 이분을 데려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김영선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닭 줬다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칭 정책 특사라고 하는 여의도 마당발인 명태균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막 다 보여주고 다녔는데 다 들려주고 다녔는데 결국엔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어떤 종류의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모양새 빠지게 끝내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명태균은 왜 어떤 입김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오선 의원에게. 그리고 뭐 어떤 막말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어떤 후광이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보면 예. 이게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 듣는 바로는 이준석 의원 자체가 누구를 칭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보고 끄덕끄덕 배울 게 많다. 대단한 사람이다. 지켜설 정도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들을 했대요. 네. 그러면 명태균이 나름대로 이 보수층 내에서는 나름 실행 가능한 기획자다. 그러니까 기획만 하고 그러니까 추상화만 그린 사람은 아니고요. 기획하고 전략 짜고 실행까지 해서 완성품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자체도 그분도 나름대로 내공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를 굉장히 책사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선 판단했을 때 명태균이 가져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시책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명태균이 본인이 허풍쟁이 행세를 하려고 지금 툭 던지면서 뉴스토마토를 고발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동안 지내온 사실을 보면 이분이 그 정치권에 들어온 것들이 이제 다선 의원, PK 쪽일 거예요. 아마. 예. TK 쪽 다선 의원의 그 소개로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그때부터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보여줬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김영선 의원이 4선이었잖아요. 예. 일선에서 2번, 비례 2번. 그랬죠. 그러면 솔직히 여야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해야 될 사람인데 명태균을 만나서 부활한 거예요. 살아나고 죽은 목숨을 살린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당시 22년도 재보궐에 6월에 예. 아니 김영선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봐서 일산의 비례인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을 창원 의창 갖다 꽂으면 되는 데다가 명태균이 나서서 5선을 만들어줬어요. 예. 김영선은요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절을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가면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보좌진들한테 이 명태균 씨는 곧 나다. 그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전원들이 들려요. 네. 그래서 명태균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무조건 다 따르고 여기 지시에 따라라. 그래서 의원실에는 의원이 둘이다. 라고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그 보좌진들의 또 이런 5선이 된 다음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지금 했던 1차, 2차인데 2차 24년도를 가지고 보수 측에서는 첫 기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뭐 실행되지 않은 게 무슨 말이 되겠냐는데 22년도가 중요한 거예요. 1차. 22년도 6월에 사모님과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절대 공천을 못 받게 될 사람을 내가 실행했으니까 자 이제 현수막도 본선용으로 걸고 해라. 이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허풍쟁이가 실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또 돌이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걸 보면 이 김영선과 명태균만 있었겠냐. 그거는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김영선과 명태균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2022년에 된 거는 서울대 50대 남자 그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소남의 프레임 때문에 여자인 김영선을 한 거다. 뭐 그럴 만했다 당시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언제 신경 썼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쓴 적이 없고. 신경 안 썼었어? 그렇죠. 뭐 그런 걸 언제 보궐선거 한다고 예. 여기다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운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윤석열 정권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폐지한다고 그러고
된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할당제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고 오히려 여성을 배려하고 이런 거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인데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공천을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와서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어낸 어떤 그런 해명을 가지고 그 당시로 소급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배경이 아니고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나오는 정황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믿을만하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명태균 씨가 얘기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인가? 누군가 네. 반대를 했겠죠. 당내에서. 아. 이 김영선은 네. 고향 일산 사람인데 고향도 아닌데 창원 의창이 예. 여기 거창인데 여기다 여기다 왜 꽂습니까 하는 분위기고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애초에 통화를 왜 했겠습니까? 뭔가 이 명태균 씨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난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맥락이 그래서 있는 것 같고 그게 관철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그럼 애초에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예. 애초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통화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 그 얘기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허장성세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 캐릭터에 의한 다 뻥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뻥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이고 그 오해를 갖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정황을 맞춰보면은 이게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요. 이 명태균 씨의 발언하고 그 당시에 벌어진 상황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 어제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취임식에 초청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명태균 씨를 취임식에 초청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예. 이걸 알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사이가 있기 때문에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장성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남에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부터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정도의 전략가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몇 분 제가 들었어요. 자기도 이 분을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경남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나보라고 누가 하더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는 이제 그런 건데 선거라는 게 본선도 있는 거지만 또 그 동네에서 경선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경선 치를 때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관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형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의 어떤 인연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태균 씨가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등이 지도가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장성세론이라고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기반이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권 후보가 됐고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그 타임에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이 정치 지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옆에서 책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일단 필요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이런 그 정치 브로커들이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조직본부장, 조직국장 하는 사람들. 바로 그거죠.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나섰던 그 유튜버들 뭐 안정건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직접 그런 건 아니고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당시까지 초창기에 조직이 없으니까 조직을 가장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뭐 위원장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너네들 나 잘 되면 내가 어쨌든 할 테니까 좀 도와줘. 이런 마음으로 이
그룹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어설프게라도 0.7 어쩌고 해서 별로 차이는 안 났지만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기분이 좋아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는 뭐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준 울심양면 도와준 이 사람들에 대한 농공 행상도 해야 되지만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내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내 뿌리를 박아야 된다. 예. 이게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자, 2022년 5월 10일 날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2022년 5월 9일 날 이 사람이 그런 걸 도와주었다고 생각되어진 이 책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요. 대통령한테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이. 명태균이 하는 얘기는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 없으니 너 내려가서 어떻게 해라 이런 지휘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모양이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네. 네. 자, 취임식 전날. 취임식 전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취임식이 있으니까 그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해라.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전화한 녹취록 깐 걸 보면은 E가 나오고 F가 나오고 Y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E가 윤한홍이고 뭐 F가 누구고 Y가 김영선이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 나는 원래 김영선이가 너네 다 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지금 누군가가 너 말고 딴 사람을 꽂으려고 해서 이 보궐에 딴 사람을 꽂으려고 해서 내가 지금 상황을 뒤집었어. 내가 지금 대통령한테 김건희한테 전화해봤어. 그랬더니 대통령은 나한테는 그러대 김영선이라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됐냐. 내가 뭐 항의했더니 아이 됐어 하면서 우리 너 얘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내일 취임식 끝난 다음에 발표하면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무리를 시켰다. 자기가 일을 다 정리했다. 이게 잘난 척하려고 자랑하는 그런 전화였잖아요. 그 전화가. 엄청난 권력이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예.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엄청난 권력들을 이 사람이 대통령을 처음 만들어줄 때 그 타임에 하겠어요? 아니면 다 끝나고 대통령의 힘을 막 잔뜩 가진 다음에 하겠어요? 대통령의 그렇지. 힘이 아직 없을 때 내가 뭔가 해준 것처럼 해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잘 되고 나면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덕을 본 김영선은 이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겠죠. 그리고 김영선이 잘 되는 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수많은 따까리들도 예. 전문용어 의원 지방생들. 수많은 따까리들도 여기 와가지고 계속 붙어 있겠죠. 아. 이제 이러면서 2년을 가겠죠. 왜? 2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그렇죠. 총선이 있으니까. 예. 그럼 이 2년 동안 이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이 동네에서 나는 최고다. 나는 영향력이 제일 좋다. 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제 이거를 자기가 계속 장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마지막에 지금 뭐가 안 맞았어요? 김영선이가 청와대청에서 하도 못해가지고 김영선이가 하위 10%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으려고 했던 사람을 밀어내고 여기다가 꽂았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너무 한심하고 말이 안 되니까 너 이제 가지 않으면 내가 구태타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절로 가래요.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김해로 가보세요. 김해가 비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또 여사하고 같이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이 청와대창에는 될 사람 됐지만 이 김영선을 밀어내고 또 대통령실에서 꽂고 싶었던 배 뭐 이런 행정관들이 있을 거야. 예. 얘네들하고 서로 싸우라고 그러고 김영선을 이쪽으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워낙 이 사람이 여기서도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컷오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영선 입장에서는 내가 똥물도 7번이나 먹고 내가 그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 지역구도 왔다 갔다 수정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왔다 똥물. 갔다 하면서 내가 얘한테 휘둘리고 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버리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여기 가라 그래 저리 가라 그래 이게 뭐야 그래놓고 컷오프를 시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이거 하려고 너네들한테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폭로. 폭로. 내지는 딜. 이 그렇지. 폭로를 가지고 딜.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란 말이죠.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최소 2~3석은 가져갈 거라는 게 원래 원칙이었고 얘네들은 의원석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의원 갖다 주고 1번 해달라고 했던 건데 김종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지. 김종인이 보기에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옛날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김정희 보기 수준도 안 되는 게 지금 판사랍시고 어쩌고 짜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 1번 줘 3번 줘 의원 자리 하나 줄게. 이미 이 의원이 막 넘쳐 이 동네 이제 5명 6명이. 그 상황은 알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보냈어.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한테
야, 이런 텔레그램이 왔는데 이거는 나를 물먹이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이준석은 그거를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한겨레 취재를 보니까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그 내용 자체가 김해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정확히는 네. 김해가 비어있다. 의원님 언제까지 다른 지역구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도자료를 내라. 김해로 간다고 말로는 안 돼. 김해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내라.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준석 의원은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지. 그 말에 신경 쓰지 마. 근데 이게 선의의 조언인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차나 말을 저를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너 이쪽으로 가. 그냥 내가 볼 수 있게 아예 보도 자료를 내. 그러면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위에서 너는 이렇게 옮기고, 너는 이렇게 옮기고, 너는 없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예. 이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준석은 격가지고요. 지금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느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김영선을 꼬드겨서 폭로하게 만들어서 공천을 흐트러뜨려 했다. 이쪽 논점으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면 계속 이준석.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명태균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어떤 공당의 공천에 개입을 해서 실현시킨 아주 말하자면 엄청난 국정농단에 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이준석이 낙동강 오리아된 김영순 전 의원을 칠불사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본인의 당에 이득이 될 만한 사안들을 논의한 것들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전체 그림에서 한 5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95는 명태균이 중요한 거는 지금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내용은 김영선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나와 김건희 둘이 받은 게 있는 것이다. 이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걸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 실현을 사적인 사람이 실현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바라보고 공세 포인트를 하는 부분들이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팬들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이 문제다. 이준석이 뭔가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과 명태균에 뭐가 있고 이준석이 개혁신당에 돈을 좀 받으려고 김영선을 꼬드긴 거 아니냐. 결국에는 모든 게 이산이 이준석이 그래서 처음부터 뉴스토마토에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공개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황이지만 팩트는 명태균이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내용을 통해서 했고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24년도에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자 창원에서요 옆으로 갈 때 보도자료를 준비하셔서 고리 간다 하세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22년도 6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정말 그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면 사모하고 통화했고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저는 22년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명태균 씨의 증언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라고 김영선 의원에 대한 추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설득을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요. 그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그 기사 내용에. 저는 그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고발해서 뉴스토마토에 답을 이제 법적 조치를 했으니 이제는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이제 답을 해야 돼요. 저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축을 좀 몰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의원 관련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왜 이 사안을 축소를 하고 있느냐 이 분이 요 대목인 거고 1차라고 표현하셨던 2022년에 결국은 공천 준 사람이 당시 이준석 대표 체제여가지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평론가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제가 볼 때 개혁신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을 하고
텔레그램을 보내고 지역구로 옮기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 그때는. 생각도 든다. 왜냐면 우리는 볼 때 충격적인데 그렇지.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네. 그 공천이 실현이 됐든 안 됐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국민의힘에 있었거든요, 이분들. 그렇죠. 천하람 의원도 있었고 이준석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발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말들이 많았으면 일반적이었으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텔레그램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손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네. 장사할 거리는 잘 안 되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픽한 사람이 공천이 된단 모를까 뉘앙스가 좀 오늘 이준석 의원이 올린 글이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막 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픽한 인물이 뭐 공천까지 됐으면 모를까 이거 갖고 약하지 않겠어요? 좀 약한데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뉘앙스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익숙해져 있으면 김건희 여사 체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으면 그 정도까지 이 감각의 역치가 낮아져 있느냐 이걸 오히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와 명태균, 윤석열과 명태균은 도대체 얼마나 왜 친했길래 취임식에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호가호위를 할 수 있고 무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던 거잖아. 그렇잖아요. 최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뭐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도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판사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믿은 거잖아. 아, 이 사람은 전략가고, 이 사람은 위와 연결이 돼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공천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메신저인데 영향력이 있는 메신저다. 그 사람들이랑 친하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윤석열 씨 부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도와줬어야지 이 정도가 되지? 아무나 친하나? 나는 그게 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주로 경상도 창원 쪽에서 주로 거주를 하셨던 분이고 서울 정치 무대는 없고 그런데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다. 무슨 뭐 교수, 예, 함성득 교수랄지 뭐 검사 출신들 누구랄지 이런 사람들은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다 뭐 이러면서 같이 술 마셨다 이게 있거든. 근데 예.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그 동네 다니면 지방 유지들이나 지방 조폭들이나 지방의 지하 세계의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예. 왜 알게 됐느냐? 그분들이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동네를 뺑뺑이 이제 돌면서 돌잖아요. 예. 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동네의 유지가 누구냐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수원, 뭐 이렇게 큰 데는 별로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원 이런 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인천까지도 별로 그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 충청도나 뭐 강원도나 이제 경기도 서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요 동네에 그 지역 유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유지들 간에 무슨 선도위원 모임 뭐 무슨 모임 해서 이제 이런 또 지방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각종 이 모임들이 있어요. 총동창회 무슨 동문회장이 무슨 사업가들의 모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간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들을 안 데리고 가는 그런 검사들은 실제 처음에 가가지고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라인들에 먼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 그러네요. 그리고 나면은 요 안에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종의 비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꼭 껴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의 그런 사업을 잘하고 지역에서 뭔가 일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활이도 좋고 실제 돈도 좀 움직일 수 있고 이 어리버리한 서울에서 온 사람들 좀 잘 우쭈우쭈 해주고 영감님 하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몇십 년 동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숨 빼만 돌고 나면 사실은 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이제 나의 라인들이 생겨나요. 어느 지역이든 영호남이든 네, 강원도든 충청도든 되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특수부만 했기 때문에 지방을 잘 안 가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럼 서울에 있었었고 그 근처에만 이제 있었었던 거일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다 연주를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방에서 이제 뭔가 이 사람하고 이제 끈을 맺어야 되는데 지방이 돈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런 걸 잘하는 네. 게 바로 김건희라는 거죠. 아. 그런 연출 같은 걸 잘 만들어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를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본인은 누구든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 내가 무슨 계획만 세우고 내가 무슨 떡고물만 던져주면 저기서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는 중인데 중간에 검찰총장 되기 전에 한동안 툭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도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특검하면서 또 한꺼번에 갑자기 쭉 올라갔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부침이 이렇게 심한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 중이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내가 대선 후보가 되려면 과연 가능하냐. 내가 어디를 해야 되냐. 그분 좋아하는 그 천공이든 누군데도 물어보고 어떻게든지 이 인프라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인프라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움직였던 나와바리가 이쪽이면 죄송합니다. 이 왼쪽이면 자기네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국은 대선은 전국이니까 그러네.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면 그 사람들 포섭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동네 살면서 유지라고 하면서 난다긴다 하면서 일단 말이라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와요. 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M이었다고 보고 이 M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움직여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대선 때 그때가 아니라. 아, 그때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 밑에서부터 계속 이 사람도 이제 지금 판 돌아가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났어. 그러면 이쪽 라인은 죽었겠지. 하지만 여기서 영영 죽나? 아니지. 문재인 됐다고 치고 좀 보니까 이쪽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 이쪽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윤석열이야. 이 영남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영남권에서 힘을 실어줄 만한 후보는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울에도 올라오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서울에 많이 오고 그래서 여자들 특히 이제 자기가 잘하는 자기는 역술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그런 종류의 뭐 역술, 사주, 공부, 뭐 명리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좀 해주고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고 이거 여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건데 깜빡 죽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 같이 엮여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고수도 어떻게 보면 정치 고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 굉장히 좀 박학다식한 분들이 네. 많기는 해. 정치 브로커.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나쁜 뉘앙스인데 나쁜 뉘앙스로는 정치 브로커고 좋은 뉘앙스로 하면은 지역 사업가. 그렇지. 사업가. 창원의 사업가, 좋은 날의 사업가. 예.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창원에 명시들이 있어요. 아. 창원에 집성촌이 있거든요. 집성촌이 아마 있구나. 그 명시인 것 같고 창원 쪽에 이렇게 소문해 보니 이분이 꽤나 유명하고 특히나 뭐 이제 안상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그 올라가? 라인부터 해서요 이분을 거쳐가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저 OTT에서 삼식이 삼촌 아시죠? 보셨나? 삼식이 삼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많은 여러 가지 이 인프라를 지역에서 해놓고 유명인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요. 근데 해결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그거 능력이야. 브로커가 타율이 좋아지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명태균 씨는 본인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실행까지 옮길 수 있는 고수의 반열에 오른 고도의 정치 브로커다. 저는 창원의 삼식이 삼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삼식이 삼촌은 좀 의리도 있고 사람이 그래도 지금 우리 있으니까 지금 막아주려고 고소고발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가 다 죽어보다 못하게. 자기가 건드린 애들은 어쨌든 살려주려고 사람들 다 굶어도 삼식이 삼촌 밑에만 있으면 밥을 안 굶는다. 봐봐요. 김영선 의원을 저는 7불사에 데려간 것도 김영선 의원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명태균 씨가 이제 그다음 출구 전략을 명태균 씨가 있었지, 끌고 같이. 갔어요. 김영선 당신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1월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라는 이 말하자면 그 명태균의 고도의 그 최고점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작동 24년도에 안 된 거지. 그래서 김영선이라는 전 의원을 다시 이제 그 창원에 못 지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좀 삐그덕거렸어요. 좋아요. 그럼 거기서 깨진 거지. 질문. 사실 후보들은 많아요. 후보들은 많겠지. 우리가 굳이 김영선을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명태균 입장에서 22년도에 선택을 했죠. 픽을. 한 번 선택했죠. 이제 한 번 선택한 거는 뭐냐면 보통 그런 거예요. 한 번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게 바로 이제 주고받는 이득이나 그렇지. 뭐가 있겠지. 그걸 찾아내야 김영선 된다니까. 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이 되는 게 가장 국회부의장? 네, 국회부의장 하는 게 자기의 그거였어요. 원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20년대 높으니까. 들어와서 잠깐 머물고 이번에 24년도만 들어오면 부의장 순서였거든. 그래서 그걸 하려고 목을 맸고 명태균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합이 맞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토마토의 추가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뭐 3천만 원 정도 지금 위자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추가 보도만 막자라는 사안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천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명태균 씨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경남 지역에서 김영선 전 의원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네, 누구든지 다시 새로운 뭐 정치인 내지는 대상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살면 되고 이분은 아까도 쭉 말씀하셨지만 기획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령 여론조사를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잖아요. 선거하는데 여론조사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왜 개혁신당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 국민의힘하고 이 정권하고 척질지도 모르는 선택을 왜 했을까? 그런 배경에는 그게 오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맥락이 있든지 분명히 뭔가 모르게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든지 누구든지 뭔가 척지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척질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래서 이분이 기자한테 말했다는 게 의미심장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햇볕을 쬐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바람을 부는 쪽을 선택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바람 전략을 써도 되고 태양 전략을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바람 전략만 쓰더라. 나는 근데 바람 전략 싫다. 나는 따뜻한 태양이 나에게 뭔가 옷을 벗길 수 주고 있다. 뭔가 해주어야지만 나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어요. 좀 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전기한 대표가 스펙스 있잖아요. 네.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사실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왔는데 전화 계속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말 해도 돼. 해도 돼, 괜찮아. 어제 다 했어. 근데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당신은 왜 이렇게 바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기한 대표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방송에 저녁에 스픽스 역전 영사들 하면서 네. 우리는 태양으로 가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기한 따뜻하게? 대표가 여기 그거에 앉아가지고 지금 태양으로 간다는 여기 게 앉아가지고 네.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노선배가 얘기한 그런 거야. 이거 좀 잘해달라. 당신은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선배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명예 변호사님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명태균이 김영선 아니어도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 끝까지 가지? 라는 물음에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브로커면 그렇게 해요. 치고 빠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나 명태균이야. 나 명태균이라고 라는 자부심이나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와 틀어진 이유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22년도에서 도와서 대통령이 됐고 그렇게 쭉 해왔는데 나한테 24년도에 와서 모른 채를 해? 내가 챙겨달랬는데 안 해줘? 라는 부분들이 척을 진 것이고 결국엔 김영선이라는 이 캐릭터도 내가 끝까지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본인 자아에 대한 성취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잠깐 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잠깐만요. 30분인데 광고를 광고예요? 광고를 하고 김민하 평론가 오늘 저 말이 조금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하세요. 잔뜩 듣고 예. 아니 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 하나 끊겼기 때문에 마무리는 하고 아니 말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광고를 일단 하고 지금 저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배경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배경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이나 되네요. 현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을 때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펙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은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김민아 타임입니다. 아니, 타임이 아니고요. 예. 뭐 마무리하려고 한 건데 말을 별 길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 햇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햇볕 얘기를 한다는 건 따뜻하면 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따뜻하다는 게 잘해주면 이제 하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이제 보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와버리고 이제 그래 버렸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볼 때는 이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당분간은 이제 거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취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취재를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 건데 방법 A가 있고 B가 있는 건데 이런 취재 방식과 보도 방식은 뭐냐면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압박을 해 나가면서 팩트를 계속 들이밀면서 얘기하세요. 추가로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취재됐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압박해 들어가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볼 때는 바람인 것 같고 이게 막 바람이 들이쳐가지고 빨리 옷을 벗게 만드는 방식인 것 같고 명태균 씨와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황으로 지금 요 명태균 씨로부터 나오는 수수들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게 하면서 사실은 근데 선수들은 보도를 보면은 어디서 이게 발생된 건지는 알겠지만 그렇죠. 요거를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마 햇빛을 야라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보도한 기자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뭐 저랑 유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하던데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아마도 명태균 씨가 지금은 결국은 이렇게 몰려가지고 아까 분명히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이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자기가 완전히 이제 배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또 이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한다고 하고 용산하고 관계를 어느 선까지는 복원하고 뭐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경과였으면은 얘기를 뭔가 더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네. 이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 또한 사실은 이후에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 얘기를 아까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아까 옛날에 얘기했다고 이제 잘 들었고요. 예. 지금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예. 하려는 건 잘 들어보세요. 예. 어떤 일을 하려면 그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뭔가 하고 싶은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진행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기와 진행 상황을 거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 지금 여기에서 7불사 얘기까지 나왔죠. 그 얘기는 왜 나왔느냐면 자, 여기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사가 사실은 2개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언론사는 2개입니다. 접촉이 되었던.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뉴스토마토가 터뜨린 거고 한 언론사는 좀 까리까리하다 내지는 우리는 이거 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안 했어요. 예. 이 뉴스토마토에 정보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A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과 B라고 하는 천하람 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C라고 이름 지어줬던 김종인 의원도 있고요. 예. 당직자 출신인 D도 있어요. 자, 김종인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천하람 뭐 누구 나오면은 전부 다 개혁신당이네. 김종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네. 왜냐하면 김영선이 자기가 공천 못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딜을 하려면 특히
김종인의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종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게다가 김영선은 천하람을 무시했어요. 원래 같은 당에 있었지만 천하람은 별로 힘이 없던 사람이고 네. 저기 밑에 시골에서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는 저 지방에서 네. 나오려다가 그냥 잘 안 되는 데서 그냥 한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고 너무 어린 애였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은 당대표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상황으로 모시는 김종인도 있었었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여기에서 팽당하면 갈 수 있는 건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고 예. 여기에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의원이라고 하는 배지. 예. 이게 있어야지 뭐 보조금도 받고 이게 있어야지 국회 부의장도 하지. 예. 국회 부의장은 자기 개인적인 거고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줄만한 거로 예. 개혁신당에 의원 배지를 하나 가져가면 번호가 앞번호가 돼버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 이 의원 배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의원이 많아지면 돈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게 많으니까 이건 그렇죠. 본인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1번을 달라고 지금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1번을 줄 수 없는 게 이거는 이제 개혁신당이 넘쳐나는 거지. 근데 자 그래서 7불사에서 모여가지고 나 5선이나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보자. 내가 줄 수 있는 거 네가 줄 수 있는 거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여기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게 바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에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하고도 친했고 여기도 친했고 다 친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했다고 나와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김영선 씨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컷오프 안 당했다면 개혁신당 안 갔겠죠. 그렇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문을 똑똑 두들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혁신당에 가지고 갈 거는 두 가지. 아까 말한 의원 배지랑 그다음에 뭐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거. 이런 그다음에 거 텔레그램 김건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바로 있잖아.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물매길, 어. 국민의힘을 물매길 만한 무기를 가져가는 거죠. 이거 그렇지. 공개되면은 창피스러울 것들, 어. 타격을 입힐 것들.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세 개였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자기를 1번으로 무조건 줄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여기서 텔레그램이겠지. 텔레그램이 가장 세지. 그렇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텔레그램을 공개해서 해보자라고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난리를 쳤던 거예요. 명태균과 김영선과 이런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아 그래 그럼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좀 더 올라가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해보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그런데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쟤 안 돼. 쟤 능력도 없고 쟤 와가지고 제2의 뭐 되고 쟤 저런 애 받으면 안 돼. 내부적으로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택도 없는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자. 이 내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이 이거를 정확하게 X를 못 놓는 이유는 여기 워낙 개혁신당에 지금 들어올 사람들 많았을 뿐더러 의원들이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이준석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당시에 성매매 건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었단 말이야. 성매매 건이 두 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예. 경찰에서는 이걸 기소견의를 보냈는데 성매매 건 두 건 확인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돈 계산한 거랑 그때 호텔 간 거랑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찜찜하죠. 이거 계속해서 자기 이걸 할 거가.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겠죠. 사실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예. 이게 아직 pending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을 같이 공격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1번이 이여자가 들어오고 이영선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천하람 같은 경우는 물론 남자니까 2번, 4번 이렇게 가긴 가겠지만 예. 천하람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는데 자기 번호를 어떻게 챙겨가지고 어떻게 가겠어. 천하람도 조금 해먹고 이 사람이 꼭 들어오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영사는 그렇다고 치고 자기가 뭐 무슨 이득을 본다고 치고 그럼 명태균 여기서 개혁신당 그동안에 활동했던 이쪽을 버리고 저쪽 가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세 명 다 뭔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이 안 맞아. 그러네. 안 맞으니까 1번, 3번도 안 주게 되고 서로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껴있는 줄 알아요? 김용남이 껴있어요.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김용남은 일단 이 개혁신당에 처음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에 가서 이준석하고 형동생 하면서 둘이서 막 술 먹고서 막 그랬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돌아가는 판에서 원래 그 사람이 하고 싶던 건 뭐예요? 나도 비례 의석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렇지.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들어갔던
그 바른미래당에 들어있었던 그 안철근, 정철근, 김철근. 김철근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자기도 그렇게 들어가서 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까지는 차지가 안 오는 거예요. 비례가 안 와. 순번이 너무 뒤에요. 안 열받겠네, 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보면. 사람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네. 누구든지 새로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싫어. 자기보다 후진 애가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자기보다 더 뭔가 있는 애들 들어오는 거 싫은 거예요. 다선 의원이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겠다. 그러자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뭐가 나에게 유리할 건지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네. 서로 안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가리가 나버리는 게 생긴 거야. 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명태균이가 자기가 이 텔레그램 있다, 이 녹취 있다 그래서 막 돌려주면서 처음에 딜하려고 그럴 때 막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네. 무슨 패가 있다고. 그 패는 이미 다 봤어. 근데 그 패를 들이밀어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자기네 당하고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 간두자. 얘네랑 못하겠다. 얘네 안 해도 된다. 김영삼 같은 거 다 버리자. 아무도 이 사람 안 챙긴다.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김영선에 대해서 한동훈이나 이 국민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김영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얘네도 안 받고 얘네도 안 받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영선이 이제 입을 열고 털 수도 있죠. 이걸 누가 막아야 돼요, 이제는? 개혁신당이 막을 게 아니죠. 이제는 국민의힘이 막아줘야 되죠. 그러네. 그러면서 명태균이가 돌아다니는 거죠. 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우리 이런 것도 했었어. 자, 그 분위기를 흡수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 공천과 관련된 집행부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여기 나는 모르는데 난 쟤네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러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걸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터뜨리려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한겨레랑 뉴스마트에 갖다 줬는데 한겨레 못한다 그랬고 뉴스마트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최경영 기자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라면 네. 야, 한 자리 줘가지고 어차피 이제 국회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한 자리 줘서 입을 좀 다물게 하자. 그렇죠. 얘만 그런 거 없었다고 하면 되지 않냐? 뭐 다른 게 나와도. 명태균만 아까, 또는 김영삼만.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다니까 네. 김영삼이 부인하면 되고 아니라고 해서 좀 정리하면 되잖아.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시끄럽게 싸우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 그냥 조그만 자리 하나 주고 입을 좀 다물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어디 공공기관에 내정이 됐다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김영선. 예. 그 타임에 하필이면 또 딱 이준석이가 성매매 혐의 무혐의 딱 됐고 성매매 혐의만 무혐의 된 게 아니라 무고도 무혐의가 돼버렸고. 아, 그랬어요? 예, 다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리고 천하람은 자기 비례로 딱 2번으로 해서 됐고 여기서 지금 제일 슬픈 사람 누구예요? 명태균밖에 없어요. 그러네. 더 슬픈 얘기를 그럼 해드릴게요. 제일 슬픈 사람 명태균이네? 슬픈 아니, 사람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의 슬픔 더 슬픈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이 얘기에 이제 고명 하나 얹어서 예. 2024년 1월 3일에 한국경제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2024년. 2024년. 예. 단독 해가지고 검찰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거를 이제 쓰는데 예. 근데 이게 뭐 아마 뭐 별일 아니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예. 회계 책임자가 뭐 책임지고 끝났을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창원지검이 김영선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 12월 중순에 경남선관위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건이에요. 그리고 경남선관위는 이 김영선 의원하고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2023년 6월께부터 조사를 선관위가 했다. 선관위가 하다가 6월 달부터 하다가 12월 달에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람을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1월 달에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요. 한국경제에다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경제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지역구 유지인 A씨와 관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며 선거 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다음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표인 김 의원이 이사인 김 의원의 6급 비서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A씨는 평소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A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게 소름인데?
요게 소름이야. 그러면은 1월 달에 저는 뭐 A 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혹시 이제 이 A 씨가 동일 아니, 인물이라면 명태균 씨 지금 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MC랑 비슷한 분이면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1월 달부터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친 쪽은 누구야? 그런 식으로 먼저 친 쪽은 오히려 정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나를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2월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옮겨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지역구 옮길래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역구를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기사를 보도자료를 빨리 컷오프래 보도자료를 빨리 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 가지고 조금 버티려고 했나? 이런 맥락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건데 네. 그러고 나서 넘어가면서 그냥 옮기자 결단하고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옮기면 해결되겠지. 옮겼는데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공천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 그렇게 해서 개혁신당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건데 요게 아마 요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단순히 텔레그램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저는 요런 사례를 통해서 좀 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텔레그램은 당연히 이제 유력한 증거물인데 그 배후를 쭉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은 텔레그램만 갖고 요런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요렇게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요거를 밀어붙이는 다른 것도 있다. 힘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텔레그램만 가지고는 아니지. 텔레그램은 그냥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몇 년 내내 이걸 해왔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이분이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달이 이제 가장 피크였고 그 다음에 대선 들어가면서 보궐선거 나오니까 이제 너 그때 고생했던 애 내가 여기 꽂아줄게 원하는 사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년 내내 이제 정말 권력의 단맛을 다 보면서 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걸 해야지 나중에 권력을 내려놓은 다음에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지금 다들 마음들이 바뀌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주변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나 이거 한 번만 이번에 꼭 해야 되니까 네가 좀 무리해서라도 해줘봐. 이제 이 마음에 서로 간에 이제 십시일반이 돼버리게 되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터뜨린 사람 명태균 씨가 아니죠. 아니래요. 네, 터뜨린 사람은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어. 그리고 본인의 강력한 네트워크인 대통령실과도 끊어지게 생겼고. 김영선 씨와는 상당히 많이 끊어져 버린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민주당이랄지 진보 진영이랄지 이쪽이랑 손을 잡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 뭔가 정치를 다시 한다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현한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는데 그게 관계가 소원해졌으면 그러면 그렇게 소원해지게 본인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태양이 필요하다고 자꾸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누군가가 명태균이나 구해달라. 공격을 한 거야. 그게 이 상황 자체는. 그게 누구였냐면 지금 보면 그 녹취에 나온 이런 거 다 터뜨린 사람은 어제 그 뉴스마트에서 녹취 떴잖아요.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명태균이가 나오고 김영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E하고 F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 E하고 F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E하고 F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측근이야. 근데 측근이 배신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야. 저희가 이제 보는 것들은 문제의 본질은 명태균 씨고 이준석이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뉴스토마토는 윤석열 부부가 공천개혁을 했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주 포인트잖아요. 명태균 씨는 솔직히 내부에서의 갈등 때문에 저는 이게 사건이 불거졌다고 보는 게 100% 맞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부에서의 가장 무섭죠. 측근들. 측근들이 본인과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명태균 씨가 이거를 폭로하진 않았다. 이거를 뭐 공개하거나 이준석 뭐 의원한테 이거를 아예 그냥 다
통으로 줬다거나 그 전말을 7불사에서 다 얘기했다거나 그러면은 시간적 상황도 정치적 상황도 아니었어요. 예.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것들을 아주 상세히 취득을 해서 터뜨린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는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것이고 말씀한 대로 외부적으로는 이제 기댈 것이 없이 미아가 된 것이죠. 아. 그래서 뭐 햇빛이 그 햇빛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중요한 것들은 명태균 씨가 최소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SOS를 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지금요. 지난번에 멋쟁 해변 카톡 이종호 씨 나왔을 그렇죠. 때 실제 그 카톡에 대해서 공익 제보한 사람이 누구죠? 멋쟁 해변 카톡에 들어있던 A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즉 이정호 씨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편안하게 했었던 그 그룹에 있는 A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공익 제보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녹취록이 나오게 된 거는 이 녹취록 나왔을 때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그때 멋쟁 해변 카톡에서 녹취록도 그 서로 카톡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사람이 이정호였잖아요. 이종호 김건희지. 여기서도 예. 지금 곤란한 사람이 누구죠? 김영- 명태균, 김건희,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는 누가 했죠? E하고 F가 했단 말이에요. 예. E하고 F가 항상 이정호에 있는 그 공익제보자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좋아요. 여기서 왜가 나와요. 왜? 먹은 게 없으니까. 자기네는 섭섭하다 이거예요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EF를 아는데 나도 알아, EF가 누군지를. 누군지 아는데 여자 네. 하나 남자 하나인데 여자나 남자. 그게 뭐냐면 명태균 씨가 과시욕이 있어요. 예. 그 녹취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시욕이 있어서 그거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다 들려줬다는 겁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참모들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또 이제 떠났죠. 아.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의 본인 사정이고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후 24년까지 정당 정치에 대한 공천에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그렇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야 될 네. 이제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 이거는 같습니다. 좀 오래 이제 시작 지속될 같아요. 아이템 같고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많죠.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 의원도 이 무혐의가 됐다면 본인이 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다른 같아. 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그런가 게, 또? 다른 게. 또 걸려 있나? 예. 명태균 씨하고 엮였을 때 나올 아. 수 있는 다른 게 또 22년도 상황과 명태균하고 친했대요.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는 부부와도 여러 가지의 명태균 씨와의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얽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취재가 돼 있습니다. 재밌네. 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